아침마다 창가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혹시 하늘의 그 거대한 불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춥고 어두워질 것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지구의 마지막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양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다 해도 우리는 처음 8분 20초 동안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거리를 통과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바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즉, 태양이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이며 마치 이미 떠난 기차의 소리를 뒤늦게 듣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는 빛의 유한한 속도 때문인데 빛은 진공 상태에서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하므로 태양 지구 간 거리를 고려하면 정확히 8분 20초가 소요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력에 관한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가 즉시 우주로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도 빛처럼 특정한 속도를 가지고 전파되며 이를 중력파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빛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태양의 중력 효과가 사라지는 것도 빛이 사라지는 것과 정확히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지구는 태양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8분 20초 동안 계속해서 원래 궤도를 돌게 됩니다. 마지막 햇빛이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중력의 구속에서 벗어난 지구는 직선 방향으로 우주 속으로 날아가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마치 줄에 매달린 공을 빙빙 돌리다가 줄을 놓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우주로 날아가는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궤도 속도가 초당 약 29.78km이므로 바로 그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이는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0만 7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도이며 만약 다른 행성이나 소행성과 충돌하지 않고 블랙홀 같은 거대한 중력체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면 계속 직진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지구는 대략 4만 5천 년 동안 직선으로 이동하다가 다른 별의 중력권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날아갈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살아있을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진 후 정확히 2초가 지나면 달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반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들은 각각 독립적인 태양이며 우리 태양계의 태양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전기도 당분간은 계속 작동할 것이며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전이나 자연재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이는 지구 생태계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이야말로 지구상 거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풀이나 꽃 같은 초본 식물들은 불과 며칠 만에 죽기 시작할 것이고 저장된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들어갈 것입니다. 반면 나무처럼 큰 목본 식물들은 뿌리와 줄기에 저장된 영양분 덕분에 몇 년에서 수십 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모든 식물이 사라지게 될 운명입니다. 식물이 사라지면 당연히 먹이사슬의 전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도미노 효과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풀을 먹던 토끼, 사슴, 소, 말 같은 초식 동물들이 먼저 굶어 죽기 시작하고 이어서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던 늑대, 호랑이, 사자 같은 육식 동물들도 차례로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썩은 고기나 죽은 동물을 먹는 하이에나나 독수리 같은 청소부 역할을 하는 동물들만 잠깐 더 버틸 수 있겠지만 이들도 결국엔 먹을 것이 떨어지면서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곤충들도 마찬가지로 식물의 꽃가루나 꿀을 먹는 종들이 먼저 사라지고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육식성 곤충들이 그 다음에 사라지며 마지막에는 썩은 것을 먹는 종들만 남을 것입니다. 온도 변화는 정말 극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이며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태양으로부터 받던 엄청난 열 에너지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니까요. 태양은 매 초마다 지구에 약 174 페타와트의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만 배가 넘는 양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지구 표면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것이고 1년이 지나면 영하 100도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영하 200도 근처에서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 정도 온도라면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마저 액체 상태로 변해버리며 질소의 끓는 점이 영하 196도, 산소의 끓는 점이 영하 183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구의 대기는 액체 상태로 지표면에 내려앉게 되고 지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행성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이는 마치 외계 행성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 표면은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일 것이며 처음에는 몇 미터 두께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두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다 전체가 완전히 얼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이며 이는 지구의 핵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내핵 온도는 약 6000도로 태양 표면 온도와 비슷할 정도로 뜨겁고 이 열이 지각을 통해 서서히 방출되고 있어서 지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저 화산 분출구나 열수구 주변은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곳들이 생명체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는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살아가는 특별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를 화학합성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심해 생물들입니다. 해저 열수구 주변에 사는 박테리아나 관벌레, 새우, 깨 같은 생물들은 태양이 사라져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태양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 황화수소나 메탄 같은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물들은 화학합성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에너지를 얻으며 이는 광합성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므로 태양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지구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생명체가 될 것이며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유일한 생명체로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만약 충분한 식량과 연료, 그리고 난방시설이 준비되어 있다면 몇 개월에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농작물을 기를 수 없게 되고 가축들도 사료 부족으로 죽어갈 것이며 무엇보다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연료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하 깊숙한 곳이나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슬란드 같은 곳으로 이주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며 인류 문명은 급속히 붕괴될 것입니다. 도시의 인프라는 극한의 추위로 인해 수도관이 터지고 도로가 갈라지며 건물들도 열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전력 공급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질 것인데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연료 공급이나 유지 보수가 극한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 생존 가능성이 있으며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열 발전을 이용한 대규모 온실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식물을 기르거나 핵 발전소의 열을 이용해서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열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지하 도시를 건설하여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며 이는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기술력과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겠으며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음식을 생산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인데, 인공 조명을 이용한 실내 농업이나 버섯 재배, 조류 배양 등의 방법을 통해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며, 극한 환경에서 발전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멀리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구는 결국 완전히 얼어붙은 유랑 행성이 되어 우주를 떠돌게 될 것이며, 이를 천문학에서는 자유부유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지표면은 완전히 얼어붙고 대기마저 고체 상태로 변해서 지표에 쌓일 것이며, 지구는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우주를 떠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는 방사능 붕괴에 의한 열과 잔여 형성열로 인해 여전히 뜨거울 것이고, 따라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알아요? 수십억 년 후에 지구가 우주를 떠돌다가 다른 별 주변을 돌게 된다면 다시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에만 수십억 개의 이런 자유부유 행성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 생명체가 살았던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해저 깊은 곳에서는 지열을 이용하는 미생물들이 계속 살아갈 것이고, 이들은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진화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할지도 모르며, 지구가 다시 새로운 별의 품에 안겼을 때 지표로 올라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빛과 열을 주는 것을 넘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태양은 매일 지구에 약 17만 3천 테라와트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1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바람도 태양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비도 태양의 열로 인한 증발과 응결로 내리며,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도 수억 년 전 태양 에너지로 자란 생물들의 화석입니다. 다행히 태양은 현재 중년기에 해당하는 주계 열성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약 50억 년 정도는 더 안정적으로 빛과 열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는 지구 생태계의 정교한 균형과 태양 에너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태양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둡고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